안녕하세요. 기억 읽는 주디입니다. 오늘은 기억 읽는 주디 11번째 시간 2026년 2월 25일입니다. 요즘에는 제주 문화원에서 발행하고 있는 기억으로 보는 제주도 생활문화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7권에 수록된 장호인 님의 기억을 함께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애월면의 5일장에 대한 기억이네요. 네, 저는 애월 5일장을 사실 가본 적이 없어서 지금도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1960년대 애월면 애월 5일장 장호인 1959년 나는 1953년 애월리 당동네 서상동에서 태어나서 1959년에 애월 국민학교에 입학했다. 그때 5일장은 애월리 버스 정류장에서 약 150m 정도 동쪽에 있었는데 지금의 애월 신협자리로 내 친구 순회 할머니네 집 울담이 경계선이었다. 이때 5일장 기억은 어머니를 따라서 장에는 갔는데 기억들이 잘 안 나고 장 입구에 무슨 시기 내 정육점이 있었던 것과 영화가 들어와서 낮에 오토바이차, 3륜차에 포스터를 붙이고 확성기로 영화가 들어왔다고 소리 지르며 신장로를 다니면 저녁에 장터에 하얀 천막을 둘러치고 순회 할머니네 집 울담을 하얀 포장으로 가리고 영사기를 비추어 영화를 보았던 기억들은 생각이 난다. 남자들은 고망치기, 구멍치기 하는 애들도 있었지만 여자들은 엄두도 못 내던 일이었다. 지금도 영화 장면들을 생각해보면 눈물의 여왕 전옥이 집 없는 천사에서 마지막 장면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울었던 기억과 남이장군에서 이해춘이 나쁜 역에 미워했던 일, 마부에서 김승호가 가장으로서 삶이 팍팍함에 웃지도 울지도 못하던 표정, 큰딸 조미령이 말 못하는 장애인이라고 구박받던 장면에 눈물 흘리고 철딱서니 없이 행동하는 작은 딸 어맹란을 보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갑갑했고 군도에서 말 타는 문정숙이 멋졌으며 황성애터에서 문정숙이 다리를 절면서 황성애터 주제가가 나올 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난다. 1960년대 두 번째 장터는 애월 버스 정류소에서 서쪽으로 약 300m쯤 우리 묵은 집터 밭 남쪽이었다. 장이 있었던 곳은 지금은 애월 한담 주유소가 들어서 있다. 이곳 장터는 정확히 언제 옮겨졌는지 모르지만 내가 4학년 때쯤이 아닌가 싶다. 이곳은 기억이 많이 나는 곳이다. 학교 안 가는 날 장이 서면 항상 어머니 쫓아서 장에 갔었다. 장에 가면 구경하는 곳도 많았지만 먹을 것을 꼭 사달라고 졸라서 사 먹기도 하고 사서 집에 오기도 했다. 사서 오는 것은 거의 과자였다. 부채과자는 파래가 붙어 있는 쪽이 맛있었다. 생강과자는 동그랗게 말아서 생강 맛을 느끼게 한 것과 사각으로 만들어 무늬가 있게 하고 약간 반으로 구부려 놓은 것이 있었는데 나는 사각 것을 좋아했다. 동그랗게 말아 넣은 것은 설탕이 너무 묻혀 있어서 생강 맛보다 달기만 했다. 오란다는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과자인데 연물로 뭉쳐놓은 것이어서 엿 끈적거림이 좋았다. 옥고시등 과자를 섞어 파는 사람도 있고 따로따로 종류별로 파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따로 사오는 거에 좋았다. 눈깔 사탕은 잘 안 샀다. 입에 넣기가 너무 커서 먹기가 힘들고 돌멩이로 깨면 부스러져 버려서 별로 안 좋았다. 비가와 육아는 눈깔 사탕보다 먹기가 괜찮으니까 이것은 사다 먹었다. 어머니가 농사지은 보리쌀, 유채, 좁쌀, 콩, 깨, 폿, 녹디, 녹두, 돈비, 돈부, 두불콩, 강남콩, 보리콩, 완두콩, 그리고 닭들이 낳은 도새기, 독새기, 달걀, 도새기, 돼지, 새끼를 낳으면 자릿도새기, 새끼돼지 한꺼번에 2마리씩 팔았다.
우리 어렸을 때는 집에서 독들을 많이 키웠다. 우리 집은 목욕탕 앞 있는 쪽에 독장을 만들어 독들을 키웠다. 봄에는 독새기를 모았다가 빙해기를 부화시키는데 닭이 알을 품고 20일이 되면 부화됨. 21일이 되면 부화됨. 이때는 굴묵 입구에 망탱이를 놓고 보리낭을 깔고 독새기를 10개에서 15개 정도 놓아 이 독새기를 품게 했다. 부화가 되는 것도 있지만 갈아버리는 것, 썩어버리는 것도 있었다. 빙해기를 부화시키면 어머니가 집에 없을 때는 빙해기 꽂이 관리하는 게 나의 몫이었다. 빙해기가 있는 줄 알면 매가 날아오는데 그때는 어미덕이 소리 지르면서 날개로 병아리들을 감싸 안고 나도 매 쫓아내느라고 소리 지르고 한바탕 소동을 부렸었다. 병아리들이 커가면 키우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동네 인심으로 아는 집에 몇 마리 주기도 했다. 그리고 독들이 난간위에 와서 똥을 싸버리는 게 정말 골치였다. 닦아서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놈이 와서 싸고 다 올려봐도 쫓아내봐도 그때뿐이었다. 독들이 낳으면 어머니는 장에 가서 독새기 장씨한테 팔았다. 제가 독새기라 읽어야 될지 닭새기라 읽어야 할지 네, 조금 헷갈립니다. 아래아자입니다. 독새기 장씨들은 여기저기서 독새기를 모아서 제주시에 가서 팔아왔다. 집에 닭은 한 마리만 키웠다. 닭은 여러 마리 있으면 싸움을 해서 안 된다. 네. 레곤 하얀 닭은 몸도 작지만 하얀 독새기를 낳는데 껍질이 약하다고 안 키웠다. 우리 집은 닭 깃털 색깔이 황색 계통이며 몸통이 큰 뉴 암프샤를 키웠다. 그리고 음력 6월 20날 날씨가 여름 날씨로 가장 더워서 고냉이 코도 맨도롱 하얘지는 날이란 해서 제주 사람들은 몸보신한다고 덕 잡아 먹는 날인데 우리 집도 덕 두어 마리 잡아서 집안일 해주는 분들과 마당에 멍석 깔고 도깨기 먹고 독죽 먹었던 닭죽이겠죠? 제가 계속 잘못 읽은 것 같은데. 아, 네. 일들이 새삼스럽다. 네. 닭을 잡아보면 노란 알들이 동글동글 있었다. 지금은 이런 광경을 보기가 쉽지 않다. 도색이는 너무 어린 돼지라서 외로울까 봐 두 마리를 한꺼번에 팔고 사가는 사람도 사서 키우다가 한 마리를 장에 내다 팔았다. 사람들이 돈을 만질 수 있는 것은 전부 오일장으로 가져갔다. 쌀장시, 들은 우리 골목 건너편 작은 할아버지네 골목 입구 폭랑 그늘 팽나무 밑에서 기다렸다가 애월 윗동네 나붓 어음 덜럭에서 푸대나 버른구덕 바른구덕에 담고 짊어져 팔러 오는 곡식들을 꽉 붙잡고 내려봅소 부립서 하면 안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래도 여기에서 뿌리쳐가면 뒷동산 앞 작은 산 옆에 다른 쌀장수들이 붙잡았다. 여기서는 할 수 없이 짐을 내려놓고 흥정을 끝낸다. 여름에는 유채, 보리쌀, 보리콩, 완두콩, 두불콩, 강남콩, 돈비, 돈부등을 팔고 가을이 되면 좁쌀, 노란콩, 장콩, 참깨, 폿, 아, 녹두이 등을 팔았다. 양을 제일 많이 가져가서 파는 것은 보리쌀, 좁쌀, 유채이고 돈이 드는 것은 참깨였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장으로 가서 자신이 사고 싶은 물건들을 사면서 장을 보았다. 장 입구에 오른쪽 불미대장, 대장간이 있어서 식칼, 호미, 골갱이를 불미하거나 식칼, 골갱이, 호미 등을 살 사람은 불미대장에 들렸다. 대장간은 남쪽에 들어가는 문이 나 있는데 겨우 한 사람 다닐 정도 문으로 얇은 판자로 만든 문이었다. 안에 들어가면 바로 문 옆벽 서쪽으로 불미할 수 있는 아궁이가 있고 풀무질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손님들은 들어가면서 등받이가 없는 길쭉한 나무 의자에 앉게 돼 있고 풀무질할 때 쓰는 의자와 달구어진 쇠를 내려놓는 쇠판과 달구어진 쇠를 내리칠 때 사용하는 쇠망치가 옆에 있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작업은 안 하고 주문만 받았으며 팔 것이 있을 때는 팔기도 했었다. 풀무질은 이응자 언니, 어머니가 거의 하고 새돌이는 것은 아버지 몫이었다. 지금 또 이응자 언니, 이름을 다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무슨 언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무슨 언니, 남동생, 또 무슨 서기가 생각이 난다. 고향이 제주도 아니지만 적응해서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라 잊혀지지 않는 것 같다. 바로 옆에 고무신을 붙이는 사람과 항아리 꿰매는 사람이 있었다. 항아리 꿰매는 사람? 고무신 붙이는 사람은 찢어진 고무신에 고무를 덧대어 뜨거워진 기계로 압축시켜 고무신을 붙였다. 항아리 꿰매는 사람은 금이 간 항아리를 양쪽 구멍을 뚫고 쇠고리로 이어서 붙여주었다. 몇 걸음 가다가 왼쪽에 보면 임시 포장을 친 곳이 있었는데 여기는 세심히 고모가 겨울에는 9개의 판이 있는 풀떡판에 풀떡을 지져 팔았고 여름에는 바다에 가서 직접 채취해온 우물을 7번 발에서 쏜 우물을 채 썰어 양념 간장에 물 타거나 개역에 물 타서 팔고 멸치국수도 겨울에는 뜨겁게 여름에는 차갑게 해서 팔았다. 여름의 간식으로는 정말 별미였다. 세심이 고모는 겨울에는 풀떡을 팔았다. 풀떡은 일일이 수저 끝이나 쇠고쟁이로 뒤집어야 했다. 지금 나오는 풀빵은 기계를 돌리기만 하면 됐지만 옛날 풀빵은 뒤집어야 해서 힘들었을 텐데 세심이 고모는 묵묵히 일만 했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서 겨울에는 풀떡, 여름에는 우물을 사 먹었는데 다리가 아팠을 텐데 참았을까? 아픈 기억은 떠올리지 못하겠다. 먹기에 바빴는지. 서쪽으로 가서 가건물 있는 쪽으로 가면 만물상 창택이 아저씨가 장사하는 곳이다. 아저씨는 남자인데도 여자 목소리로 사람들한테 삼촌, 삼촌 하면서 애교가 좋아서 사람들이 물건을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물건을 샀다. 그 옆으로는 쉰 목소리가 나는 신발 파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 아저씨는 반대로 까칠했었던 것 같다. 조금 더 서북쪽으로 가면 옷들 파는 데와 포목점이 있었는데 포목점 두 군데는 애월에 사시는 분들이었다. 한 분은 우리 집과 친분이 있는 갑생이 삼촌이었는데 어머니랑 가게에 들리면 좋게 마시냐 하면서 먹을 것을 주었다. 또 한 분은 맹수 삼촌인데 가끔 들리던 곳이었다. 맹수 삼촌은 짐을 옮길 때 만행이가 일을 했는데 옷을 누더기를 입고 허리를 새끼줄로 묶어 다녔지만 사람들은 잔치 때나 무슨 일이 있으면 꼭 만행이를 찾아서 식사를 하게 했다. 얻어먹으면 거기에 무슨 일이라도 도와서 공짜를 안 먹었다.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를 모르지만 양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먹을 일이 있으면 만행이를 챙겼었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근래 집과 누구누구 항네 집이 있었는데 술도 팔고 국수도 팔았다. 어머니와 함께 국수도 사 먹었지만 우리 밭과 가까우니까 가끔은 밭에 갔다가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누구네 집에는 들렸었다. 국수를 사 먹을 때 다른 계절에는 배추김치와 깍두기가 나왔지만 여름에는 배추가 거의 없고 초마기, 열무김치를 하는데 가뭄이 오면 초마기가 쓴맛이 나서 양파김치나 양배추로 김치를 해서 손님들한테 내어놨다. 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할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었다. 남쪽으로 보면 비료 창고가 있고 그 앞에는 물건들을 싣고 온 짐수레들과 자동차가 서 있었다. 이곳은 돼지닭들을 사고 파는 곳이기도 했다. 여기에서 동쪽으로 쳐다보면 그릇, 과일, 야채 파는 곳과 생선들 파는 곳이 있었다. 그릇장. 그릇장은 말 그대로 그릇장이다. 알루미늄 들통부터 냄비, 솥, 사기 밥그릇, 국그릇, 녹그릇, 수저, 젓가락, 알루미늄 세숫대야, 양푼이, 주전자 등 물건 종류도 많았다. 그릇집도 한 집은 애월 누구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장날이면 짐을 싣고 장에 갔다. 부부가 장사하는 게 너무 보기 좋았다. 할아버지는 농담도 잘하고 남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으며 할머니는 고운 얼굴에 말없이 할아버지를 도왔다.
자식들이 모두 성공하여 마을 유지였지만 쉬지 않고 생활을 해나갔다. 생선장. 생선장은 애월 사람들도 많이 가서 팔았지만 한림과 모슬포에서도 많이 와서 생선들을 팔았다. 가을과 겨울에는 옥돔, 갈치, 고등어, 참돔, 백조기, 부시리, 삼치 등을 많이 팔았고 봄이 올 때쯤이면 복쟁이, 보고, 멸치, 각재기, 아지, 정갱이 등을 팔았으며 여름이 되어가면 감성돔, 돌돔, 우럭, 벤자리, 객주리, 쥐치, 불바리, 배들레기, 붉은돔, 자리, 자리돔 등을 팔았다. 그의 계절 없이 잡히는 생선들도 팔았다. 생선은 사면 신설한이나 집으로 아가미로 꿰어서 들고 갔었다. 타지에서 장을 보러 와서 생선을 산 사람들은 집에 도착하면 생선이 변하지 않았을까? 애월 사람들은 배 멍챙이, 참치 종류, 멍챙이가 잡히면 재수 없다고 배에서 바다로 버려버렸다. 맛있는 생선도 많은데 맛없는 생선이라고 무시했었다.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데 보들레기, 배도라치, 어랭이는 팔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돼지 먹이었다. 따치, 독가시치, 기리, 뱅에돔, 웽이, 호곡돔은 비린내가 많다고 선호하는 생선이 아니었다. 그래도 싸게 파니까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생선들은 팔다가 안 팔리면 변하기 전에 배를 갈라 소금물에 담갔다가 꺼내어 햇볕에 말려 팔았다. 그리고 동네에는 건 생선만 취급해서 파는 집도 있었다. 상어 젓갈을 하려면 오일장에서 한림이나 대정에서 오는 상어를 사야 하는데 마음대로 못 살 때도 있었다. 상어 종류 중에 원하는 상어가 없고 모돌이, 돌묵상어라는 상어만 있으면 하는 수 없이 모돌이라도 사왔다. 모돌이는 살이 물러서 환영받지 못하는 고기였다. 지금은 냉장고가 있어서 저장이 되지만 그때는 대나무에 상어고기를 꿰어 햇빛에 말리면 살이 두꺼운 고기라서 마르면서 매운 냄새, 꼬랑내가 나서 나는 싫어했는데 사람들 중에는 홍어 삭힌 것을 좋아하듯 냄새나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성질이 고약한 사람 보고 저 도모리 같은 놈이라고 욕을 했었다. 도모리가 포악한 물고기인가 보다. 오일장, 과일장, 과일장. 지금은 저장 관리가 잘 되어서 아무 때나 과일이 흔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제철이 아니면 과일을 구하기가 힘들었다. 증조부님 제사가 초여름이라서 제사에 사과와 배가 쭈글거려 어머니가 이것저것에 들여다보면서 좋은 것 사기를 힘들어했던 것이 생각난다. 그때는 제철 과일들만 팔고 살고 할 수 있었을 때라서 제철 과일들은 풍성했었다. 가을부터 겨울에는 육지에서 오는 과일이 많았다. 나무로 만든 상자에 사과를 넣고 결을 넣어 완충작용을 하게 하여 사과를 팔았으며 배는 누런 종이에 하나씩 싸서 팔았다. 감은 찌그러질까봐 조심조심 다루었다. 밤 배추, 밤 대추는 조금씩 팔았다. 제주에서는 제사 때 밤과 대추를 올리는 집이 많지 않았다. 댕유지, 당유자, 는 정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익은 것을 사람들이 제사상에 올리거나 감기 예방책으로 샀다. 나도 어렸을 때 댕유지 끓인 것을 먹고 싶어서 감기 걸렸다고 꾀병 부려서 알루미늄 양재기에 댕유지를 까서 넣고 황설탕을 넣은 후 화롯불에서 천천히 저어서 끓여서 먹었는데 맛이 귤 통주름 맛이라서 좋았다. 여름에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토마토, 참외, 수박, 복숭아, 무화과 등은 정말 풍성하고 값도 쌌다. 사람들은 우자색, 복숭아 나무, 무화과 나무들이 많아서 푸대에 넣고 한 푸대씩 팔았다. 우리 집은 사서 먹었다. 딸기는 양재기 그릇에 담아 팔고 앵두는 보리차 사깃컵에 담아 팔았었다. 야채 시장.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이 좋아 보여서 5학년 때 때는 어머니한테 집뒤 우영팥에 있는 유입, 깻잎 베어줍소, 유입 베어줍소, 5일장에 강 아웃쿠다 해서 장에 갖고 갔는데 유입삽서 하는 소리가 안 나와서 가만히 있으니까 한참 후 장을 보러 왔던 새끼 순이 할아버지가 는 무사 여기 앉아나 이시냐 하면서 나를 쳐다봐도 대답을 못하니까
유입할로 온 것을 보고 값도 안 물어보고 "마 이거 가정 집에 가라." 해서 내가 받고 싶어 했던 돈의 3분의 1도 못 받고 집에 왔었다. 그분은 내가 앉아 있는 게 안쓰러워서 깻잎을 사 주신 거였다. 야채 시장은 가을부터 겨울에는 늙은 호박, 시금치, 파, 배추, 무 등 집에서 길러 먹기도 하고 팔기도 했다. 시금치는 많이 재배한 집은 밭대기로 팔아버리는데 조금 재배한 집은 먹기도 하고 오일장에 가서 팔기도 했다. 지금은 애월리가 취나물 생산지이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시금치를 많이 재배했었다. 겨울방학 되면 시금치 작업을 하는데 어른들만 작업을 했었다. 아이들은 안 써주는데 사촌 형부 백으로 1시간에 10원 받고 심부름도 했었다. 밭대기로 시금치를 산 사람은 날씨를 보고 작업할 들을 빌어서 아침 일찍 시금치를 캐고 포장을 해서 그날 목포 가는 배에 실어야 했다. 보통 작업은 3-4시간은 마무리가 되었다. 여자들은 호미로 시금치를 캐는데 시금치 뿌리 쪽으로 깊숙이 호미날을 넣고 시금치를 캤다. 잘못하여 시금치가 흐트러지면 상품이 안 되기 때문에 잘 캐야 했다. 캔 시금치를 포장하는 곳으로 날아가면 남자분들은 포장을 하고 트럭에 실었다. 나는 시금치 나르는 일을 했었다. 봄에는 꽁마농, 달래, 풀마농, 풋마늘, 고사리들을 팔았다. 우뚜루, 중산간 지역에서 마다리 푸대에 고사리 담고 오면 푸대채 얼마 하고 샀었다. 얼마 하고 샀었다. 우리 어머니도 고사리를 사서 가마솥에 물과 채로 걸은 고운제를 넣고 물이 끓으면 고사리를 넣어 데우친 후 건져서 물이 빠지게 하면서 레방석에 놓고 말려서 제사 때 사용했었다. 풋마늘이 나오고 생미역, 마른 미역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깻잎, 물회, 새우리 팔러 나왔다. 양파가 나오면서 여름이 되어가면 kop대사니, 마늘, 동면호박, 어린 호박, 사탕수수, 바다에서 나는 청각을 팔러 나오는 사람들이 사러 왔다. 청각은 바다에 잠수하여 물면, 채치바위에 널어 말리거나 질구덕,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에 넣어 집에 와서 말렸다가 팔기도 하고 겨울 김장할 때 양념에 넣어 사용했다. 금방 물아온 청각은 생으로 장에 가서 팔던가 집에서 먹을 것이면 뜨거운 물에 살짝 데우쳐서 모래나 청각이 돌에 붙어 있던 끝부분, 모래나 적이 묻은 끝을 잘라버리고 깨끗이 빨고 물을 꼭 짠 후 냉국에 넣던가 초된장에 찍어 먹거나 무쳐 먹었다. 그때는 농약을 사용 안 할 때라서 옥수수는 벌레들이 먹어버려서 잘 안 됐지만 옥수수와 같은 시기에 씨를 뿌려 키웠던 사탕대죽, 사탕수수는 우영팥에 심어서 식구들이 먹고 이웃과 나누어 먹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장에 가서 팔기도 했다. 사탕대죽은 입으로 껍데기를 벗기다가 입술을 베기도 하고 입이 찢어지기도 했었다. 돈 안 주고 먹던 사탕대죽이었다. 사탕대죽이 자라서 사탕대죽을 베는 날은 어른들이 밑둥 쪽으로 잘라주면 어린 우리들은 돈백칼로 마디마디 잘라서 동네 아이들이랑 나눠 먹었는데 먹는 게 아니고 씹어서 단물만 삼키고 나머지는 뱉어내는 것이었다. 여름의 별미 군것질이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뒤로는 숫장수에 대한 기억 쭉 아주 길지 않은데 마저 읽을게요. 더 있는 줄 알았는데 한 장이 남았군요. 숫장수. 숫장수들은 가마니에 숯을 담고 짊어지고 오는데 가마니 양쪽을 넓게 벌려 숯을 잘 보이게 해서 팔러왔었다. 웃두루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지만 십리길 넘어 무겁게 짊어져서 애월장까지 와서 얼마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을까. 숯을 짊어지고 장에 오면 지게에 짊어지고 온 사람은 지게의 숯가마니를 기대게 하고 등짐으로 짊어지고 온 사람은 빌레 있는 쪽에 기대게 해서 숯사러 오는 사람들이 숯을 잘 볼 수 있겠다. 가만히 양쪽 벌려진 곳으로 숯이 좋고 나쁨을 확인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숯산 사람네 집까지 숯가마니를 가져갔다. 네, 이제 그리고 마지막 에필로그입니다. 5일장 날이 되면 우투루더럭 상가리 하가리에서 남문으로 들어오던 사람들 한담동, 곽지리, 금성리, 귀덕리, 어도리 등 서쪽에서 오던 사람들 그리고 고내리, 신원리, 중엄리, 구엄리, 송냉이, 용흥리
등 동쪽에서 오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 웃들 어디인지 모르지만 망탱이에 존팍, 대왁새기, 남자, 나무로 만든 국자, 배슬기, 남죽, 채, 곰박 등을 갖고 와서 팔던 존팍, 솔박 할망, 존팍 할망, 어심은 존팍 어디강 살 거라 생각했었는데 존팍이 어서도 사라점신 게 아, 존팍 할망 어심은 존팍 어디강 살 거라 생각했었는데 존팍이 어서도 사라점신 게 존파 해망은 조그만 키에 몸도 조그마하고 얼굴까지 떨림이 있어서 안쓰러움이 많아서 잊혀지지 않는 것 같다. 장날이라고 신엄리에서 오던 창호 오빠, 신우이 집이라고 찾아온 고내리 외숙모, 한담리에서 온 사돈님, 귀동리에서 오던 사돈님, 성인이 오빠 고모 모두 반가운 얼굴들이었는데 변화의 물결 속에 순응하리라 생각하면서도 제주시는 2일, 7일, 애월리는 3일, 8일, 한림리는 4일, 9일 항상 머리에 박혀있는 5일장 날들이 애월장은 잊혀진 5일장이 돼서 정말 아쉽다. 아, 애월장이 없어진 것 같네요. 아, 너무 좋은 글이었습니다. 저도 글을 읽다 보면 중간중간에 우와 뭔가 저도 떠오르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더 드리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꾹 참고 끝까지 읽다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 말들은 첨언하지 못합니다. 그러라고 참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은 글의 맛이 떨어질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그냥 글 느낌, 오타가 있으면 오타 그대로 혹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나와도 더듬더듬 그대로 읽고 있는데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